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오늘 화제인데요. 현재는 제21대 국회 당선인 신분입니다. 이천 화재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놓고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전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볼까요?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합니다. 그러한 유가족들의 마음에 저의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 부족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제원 의원 등의 저에 대한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유가족과 당국의 협의가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저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듣는 분에 따라서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제가 일단 듣기에는 사과 자체는 깔끔하게 그냥 단호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닥 흠잡을 데 없이 예. 깔끔하고 깨끗하고 확실하게 사과는 한 걸로 들립니다. 이 공인들이 누구나 실수를 하죠. 잘못도 하고 특히 이제 정치인뿐 아니라 경제인들 요새 또 인플루언서들 SNS에 연예인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과를 하는 게 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를 올바르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이나 정계나 이런 위기 관리하는 분들 특히 그다음에 어떤 실수를 했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고 경영학과에서도 많이 가르치죠. 마케팅이나 이런 부서에서 위기관리 부서에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나쁜 사과가 대표적으로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유의 사과가 있는데 이게 가정법 사과. 가정법서. 가정법 사과가 위험하죠.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미안하다 이런 거잖아요. 특히 따라서 굉장히 나쁜 사과인데 물론 이게 이유는 있죠.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될 거를 우려해서 변호사들이 주로 이런 충고를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과를 안 할 수 없을 때 이런 사과를 하는데 정치인이 이런 사과를 하면 안 하면 못하죠. 정치 진정성 있게 깔끔하게 사과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빨리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겸손하고 확실하게 진정성 있게 한 사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과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어제 그 내용 다 아시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별로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이낙연 전 총리 말이. 그렇죠. 예. 나는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게 핵심인데요. 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낙연 전 총리 지금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이신 분이고 그다음에 당직은 직전 총리인데 당직은 코로나 대책 민주당의 코로나 대책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이죠. 그런데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잘 위로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평이 좋았어요. 사실은 거기서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지금 오늘날 이낙연 총리가 대권주자 1위로 이렇게 올라섰는데 굉장히 큰 그런 태도나 품성 그런 것도 기여를 많이 했죠. 국무총리 시절에 지난해 11월 독도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들 만났을 때나 고성 산불 갔을 때도 4번씩 찾아가고 그래서 이재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끝까지 얘기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아주 태도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분 참 따뜻하고 괜찮은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줘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품성인데 근데 이낙연 총리를 기자 시절부터 기자 언론인 출신이지만 기자 시절부터 겪거나 쭉 겪은 분들 보면은 저분이 굉장히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흠이 없고 그래서 국무회의 총리 시절에도 무슨 발표나 국무회의 준비 전에 준비가 소홀하거나 모자라면 물리치고 다시 하라고 이런 경우도 여러 번 기사 났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없고 완벽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서는 말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 완벽주의자의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모시기 힘들다. 기자 시절부터 그런 얘기도 있었죠. 정치부장 할 때 힘들었다는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본인 성격에 이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현직 총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요구를 자기가 잘 전달하겠다. 책임 있는 분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근데 사실 거기 온 분들은 절박하잖아요. 가족이 그 엄청난 화재 참사로 죽었고 그분들이 보기에 이낙연 전 총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지지와 상관없이. 정세균 총리도 계시지만 다녀가셨고 그렇지만 곧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이고 남들이 다 대통령 될 거라는 분이고 우리나라 2인자 이 정도의 그런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왔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나올 수 있고 예. 지금 안 그래도 가족들이 비참하게 저렇게 생명을 잃어서 아주 이렇게 마음이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두 번째쯤 높은 분이 와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뭐랄까 이렇게 말은 맞는 말인데 좀 인정말이 접시한 네. 거죠.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좀 화가 난 건데 그래서 말은 틀리지 않으나 뭔가 좀 이렇게 덧정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매정해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어제 이 전 총리도 분명히 아마 깨달았을 것 같은데요. 정치가 논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성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선 주자라고 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더 그런 어떤 약간 사람들이 했던 건 이분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떤 말을 잘하면서도 조리 있으면서도 따뜻한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커진 거겠죠. 예를 들어 다른 분이 그랬으면 그렇게 파장이 없는 말. 원래 기자 시절부터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말을 아주 이렇게 절제 있게 잘하는 분이죠. 대변인 때도 그래서 명대변인 소리를 듣고 총리부터 국회 답변까지 군더더기 없이 말을 잘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논리 수미 일관하고 아주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백성의 언어, 서민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그 논리적으로 보면 수미일관하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기가 책임 있게 말을 못하니까 잘 듣고 갑니다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거기에 다급하고 애가 타는 그 참사를 당한 이들의 유족들은 당신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그렇죠. 당신이 높다는데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유력 거죠. 대권 주자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백성의 언어와 그 좀 다르지 감성, 않았나, 예. 감성이 다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재원 의원은 어제 보셨겠지만. 네. 장재원 의원이 그걸 정확히 좀 매정하게 짚은 거죠. 예. 말은 맞는 말인데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냐 이런 말이었는데. 소름이 끼친다는 네네.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머리 없다는 얘기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오늘 사과가 약간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거, 혹은 눈에 띄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좀 비판하는 측면에서 약간 과도하다 싶은 어떤 용어를 써서 비판을 하면 그게 아니고 내 말이 뭐가 틀리냐 이런 어떤 반응을 하기 쉬운데 사과가 좀 깔끔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장재원 의원한테도 뭐 충고에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말을 했고 장재원 의원도 또 고맙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니까 대인배라는 뭐 정치 말로. 선배다 예. 뭐 그런 말로 잘 끝났는데 하여튼 사과도 잘했고 장재원 의원의 뒤처리도 상당히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파장이 더 커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봐야겠지만요. 현재까지는 잘한 사과, 예. 모범적인 사과로 보입니다. 자, 다른 문제 가볼까요?